안녕하세요, 지인장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바르게 제외하자 제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제외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지금 내 상황에서 제외를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얘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별 중에서는 상황적 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의 감정과는 별개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나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의해서 도피적으로 이별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적 이별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이별에는 나에게 원인이 일정 부분 이상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지금 내 상황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헤어진 상황인데 왜 이 유튜버는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야? 나는 진짜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 건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연애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 이 이별이 여러분 잘못이다, 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별 사유가 도의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한 개인이 연애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만족감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감정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만족감이나 자극을 주지 못한 것이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재회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걸 평가해보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나와의 연애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가 정말 지옥 같았고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싫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이기적인 연애만을 고집해 왔다면 그 사람과 내가 재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지금 감정이 식어서 나와 이별을 선택하긴 했지만 나와의 연애가 좋은 추억으로 남길 만한 연애를 해왔고, 또 이성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만한 상황이라면 재회를 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겠죠. 즉,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과 나와의 연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재회의 난이도가 결정이 나는 것인데, 오늘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에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인간적 의미 부여; 두 번째, 이성적 자극; 세 번째, 관계 미래 지향성. 이 세 가지가 결국 재회를 하기 위해서 충족이 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인간적 의미부여는 이 사람과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남았는지 이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처럼 선하고 착하고 나한테 헌신적으로 해준 사람은 쉽게 찾기 힘들 거야.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지금 비록 이별을 해도 잊혀지지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의미가 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성적 자극. 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남자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이지 않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을 하기에도 왠지 거부감이 들고 그냥 마냥 편하기만 하고, 이러면 성향에 따라서 연애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이성적 자극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령대가 낮거나 연령대가 높아도 이런 이성에 대한 자극성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이성적 자극의 부재로 인해서 이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 미래 지향성.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필연적으로 이 사람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랑 연애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했을 때 내 모습이 이 사람이 그리는 모습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재회의 난이도와 가능성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성적 자극이나 관계미래 지향성은요, 향후에 내가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인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인간적 의미 부여. 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인 사고 수준이라면 이 인간적 의미 부여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 지내온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즉 추후에 상대방한테 비전 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수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제가 지도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와 교류가 잘 이루어져도 이성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이 인간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서 지도를 하는데, 제가 지도를 직접 해도 거의 두세 달은 기본적으로 잡고 지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워요. 저한테도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전반적으로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프면 언제든지 달려갔고요. 혹시 밥이라도 굶을까? 노심초사해서 밥도 자주 차려주고 항상 옆에서 이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여러분 이런 다른 포인트가 다 충족이 되어도 한 가지 단점이 너무 도드라졌다면 이 의미 부여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딴 건 정말 입댈 거 없이 다 좋은데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상대방이 내 우울증으로 같이 힘들어 했다거나, 상대방과 내가 갈등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게 일상 다반사였다거나, 이러면 내가 평소에 주던 만족도를요, 이 부분 하나로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후폭풍도 오늘 얘기한 내용들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가득 주고 헤어졌어요. 근데 후폭풍이 오길 기다리면서 제 플랜의 초점을 이 후폭풍에 맞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재회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나란 사람과의 연애가 어떻게 남았을까? 이걸 먼저 판단을 해보고 여러분도 재회의 방법이나 그 전에 재회 자체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재회는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각각의 주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재회 상담을 받으시면서 비용을 쓰시거나 감정을 쓰시는 거,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높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재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요, 내가 대체 뭐가 부족한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카페나 이런 곳에 자문하시면 또 제가 지도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무작정 상담부터 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을 먼저 판단해 보세요. 재회는 여러분이랑 유사한 케이스 방법론을 찾아서 무작정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니라 상황 분석을 하는 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 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